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금일 보실 현장은 30평형대 화이트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준비했고요. 정말 구축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관입니다. 이 곳은 바로 1층이기 때문에 중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드나들기 때문에 중문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중문을 이쁘게 시공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중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센터에는 이렇게 굴곡이 진 유리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생각을 했고요. 이 도어 또한 스윙 도어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열릴 수 있는 도어이고요. 이 여닫이 도어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닫이 도어 자체는 하나의 큰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유리, 특히 삼연동처럼 나누어져 있는 유리가 시공되지 않아서 훨씬 보기 좋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은 여닫이이기 때문에 현관 쪽과 거실 쪽에 기압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의 압력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닫이를 했을 때는 디자인은 이쁘나 살짝의 압력이 느껴지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시공을 하기를 바랄게요. 자, 문을 열어보시면 이쪽에는 간단히 이제 어떤 것들을 DP하거나 아니면은 키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마련된 이유는 잠시 후에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몰딩이 없고, 그리고 깔끔하게 신발장을 시공을 하고, 이제 중문 쪽에 거울을 달아서 나가기 바로 전에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테라조 스타일의 타일을 시공을 하면서 하부를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제 확실하게 분위기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센서 그리고 할로겐 매입 조명을 시공을 해서 보다 천장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반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거실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중문 가벽 때문입니다. 가벽을 보시면 일반 가벽과는 많이 다르죠. 보통 이렇게 반 정도 있고 테두리가 있어서 그 안에 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체 벽이 쳐 있는 가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답답해 보입니다. 일단 테두리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이고요. 아예 벽으로 쳐지게 되면은 매우 답답한 느낌을 더 들게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옆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이 맞닿는 면까지 전체 유리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개방감이 확실하게 늘어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간은 그냥 유리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중문과 맞닿는 부분을 어떻게 유리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연구를 해서 해왔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원래 이 벽이 중문과 딱 맞닿아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중문 프레임이 이만한 대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대가 생겨버리면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테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역자로 유리로만 꺾어서, 그리고 딱 그 안에 중문 프레임을 넣는다면 거실 쪽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는 원래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추웠대요. 왜 그러냐?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샤시를 교체를 하고 천장 양쪽 벽체까지 단열을 다 진행을 해서 확실하게 따뜻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벽을 와보시면 여기에도 터닝 도어를 시공을 했는데, 기존 터닝 도어가 조금 많이 좋지 않은 자재여서 실제로 이제 LX의 터닝 도어를 시공을 하고 디자인을 살려서 유리에는 모루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쪽 거실 쪽 벽면을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벽체를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자재의 느낌이 나는 벽지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몰딩도 아주 얇은 몰딩을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걸레바지도 똑같이 4cm 걸레바지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조명 부분이에요. 조명이 밝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조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튀어나오는 건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조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방법은 개수의 차이를 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디밍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매입 조명 같은 경우에는 디밍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디밍이 되는 조명은 정말로 크고 엣지 조명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조명을 분할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장에 할로겐 3개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전체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TV면, 그리고 소파면, 그리고 확장부까지 간접 할로겐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색상의 차이를 두어서 시공을 했는데요. 메인 등은 주광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색으로 시공을 하고요. 양옆 그리고 뒤쪽에는 전구색, 즉 노란색 불빛을 시공을 해서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느냐? 일단 간단하게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양측면 그리고 확장부 부분에는 따로 켜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시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개짜리 조명을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이 3개를 전체를 다 켜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개씩 3줄이기 때문에 가운데 1줄, 양쪽에 2줄 이렇게 시공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공한 방법은 바로 이 3개조차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트 중에서 어떤 것은 2개, 어떤 것은 1개 나뉘어져서 온, 오프가 되게 했고요. 다른 한 스위치도 똑같이 그렇게 켜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두 스위치를 다 키면 전체적으로 스위치가 ON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1개만 키면 반, 그리고 전체 오프하고 간접등만 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총 4개가 되었고요. 이 4개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상황에 맞는 조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주방을 보기에 앞서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공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9mm 문선에 깔끔한 화이트 도장 느낌의 필름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무광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이 옆으로 살짝 와보시면 주방 입구는 원래 이렇게 굴곡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배를 잘 해야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서 꼭 잘하는 도배 시공자를 섭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와 똑같이 바닥에 걸레바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꺾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과 통일될 수 있게 시공을 해서 더욱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한창 주부분들이 원하시는 대면형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이 대면형 주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아일랜드에 개수대 혹은 인덕션을 많이 넣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많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수대를 이설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물이 튈 수 있는 공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덕션을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인덕션을 여기에 놓았을 때 보통 인덕션에 같이 있는 후드 혹은 슬라이드 후드를 시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천장에서 내려오는 후드를 시공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천장에 내려오는 후드에 빨아들이는 그 구멍은 약 15에서 20cm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천장에서 그 위에 옹벽까지 15에서 20cm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곳은 이 후드관 자바라 자체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찌그러져서 배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소리가 크게 나게 됩니다. 후드를 켰을 때 윙 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빈 공간으로 두어서 이제 아이가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곳에서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메이 콘센트 그리고 핸드폰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일반 30평형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습니다. 타일 하나가 60cm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 정도.
결국 2.5m 밖에 되지 않는 싱크대였습니다. 보통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2.5m는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이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곳을 막고 그리고 나서 냉장고를 넣을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곳에 냉장고를 놓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냉장고를 넣는다 라고 했었을 때는 냉장고가 여기보다 살짝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봐도 제 한 몸이 딱 들어갈 정도죠. 여기서 조금만 튀어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거고요. 냉장고를 2개를 놓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간섭이 돼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 이 벽 쪽으로 놓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분배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분배기를 이사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만 놓으면 통로 정면에 냉장고가 있으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배기도 가리고 통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냉장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개수대 그리고 인덕션을 시공을 했고요. 그 안에서 큰 사각 싱크볼에 슈티의 수전을 함께 시공을 해서 디자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를 보면 천장을 새로 치지는 않고 몰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부에서 조금 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위에 싱크대 상부 몰딩을 대는 것보다 이렇게 몰딩을 포함하면서 천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더욱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장은 좌우 보면 뜬 부분이 다른데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천장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약간의 갭은 발생하는데 크게 신경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냉장고는 가장 중요한 게 조리 공간에 가까워야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발코니 공간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 발코니 가는 공간이 워낙 좁았습니다. 지금도 엄청 좁아 보이지만 최대한 넓게 만들었고요. 이 상부도 내력벽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높였고 또한 아치형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원래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너무 추웠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바닥에 물론 난방도 되어 있지만 단열을 제대로 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양쪽 벽체 단열을 전체를 다시 해서 확실하게 따뜻하게 시공을 했고요. 이 뒷면에는 세탁기가 있다 보니까 탄성 코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바로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에 배치를 해서 바로 조리대나 아일랜드 쪽에 놓을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이용을 한다면은 이제 냉장고도 확실히 조리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공간이 훨씬 넓어지면서 주방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폭이 2.5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서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아일랜드 하부장에 매입을 시켜서 확실한 수납 공간이 나올 수 있게 했고요. 그 밑에도 또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시공을 네, 욕실입니다. 구축 30평형 아파트는 정말로 요즘 신축 20평형 아파트보다 좁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넓게 만들면서 가성비 있게 시공하느냐, 바로 이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은 60cm, 60cm 무광 타일로서 이렇게 넓게 시공을 한다면 전체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벽에서 떨어지는 바닥까지 함께 시공을 한다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겠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시고 욕조 생활을 즐기시기 때문에 욕조 형태로 시공을 했습니다. 욕조를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같이 이어지는 이런 포셀린 타일 시공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슬라이딩 수납장을 시공을 했는데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조적 선반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졸리컷으로 시공을 했는데 욕조 부분 위에도 이렇게 조적 선반을 넣고요. 그리고 변기 윗부분에도 조적 선반을 쌓아서 제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를 보시면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울을 이 부분에 마련을 해서 이제 아이가 여기에 있었을 때도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끝면이 둥그렇게 만들어서 최대한 베이지 않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랬을 때도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마련을 했고요. 세면기와 양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랫 라운드 형태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물때가 끼는 것을 많이 좋아하시지 않는 고객님을 위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유광 수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수전 자체가 무광도 많이 나오고 블랙 골드, 로즈 골드, 그리고 무광 골드 등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요. 사실 물때가 끼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가장 물때가 끼지 않는 제품은 바로 유광 스테인레스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딱 직각이 떨어지는 수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다행히 기본 30평형대 아파트의 욕실과는 다르게 이제 샤워 부스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 폭이 좁다면 이 조적 선반을 시공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조적 선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변기 자체는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옆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세면기 부분입니다. 세면기 부분을 보시면 튀어나오지 않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방을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을 보시면 거의 닿을락 말락합니다. 일반적인 세면기는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최소 5cm.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아무리 짧아도 무조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는 시공 가능한 제품이 없어서 이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주문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절대 걸리지 않도록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아까 거실에서 봤던 수전은 어울리지 않아서 이런 유광 스테인레스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이가 세면대를 사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울을 아이용으로 따로 시공을 했고요. 이 조적 선반이 쭉 이어져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과 다르게 이쪽 조적 선반 같은 경우에는 변기 뒷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공간은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었을 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파서 했고, 이 부분은 문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밑에까지 시공을 해서 변기를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샤워부스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샤워부스 공간에도 이렇게 포셀린 타일로 아주 넓게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곳에 프레임이 있으면 너무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면처리를 해서 유리 그대로 나올 수 있는 파티션을 설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천장까지 맨 처음에 쭉 올라가게 하려고 했으나 이 안에 이제 하수배관이 있어서 점검구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장까지 끝까지 올리진 않고 중간에 끊어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똑같이 조적 선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코너 선반이나 일자 선반들이 따로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저분함을 많이 없애서 깔끔한 샤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톤 앤 매너를 맞추고 곳곳에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깔끔한 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